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해서 그 이야기를 글로 남겨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여자 하나 없는 남자들만 가득한 직장이었고, 여자친구도 없는 제가 이곳에서 여자를 만날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항상 술도 남자들이랑 마시고 노는 것도 남자들하고만 놀다 보니 여자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겠고, 만난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꼬셔야 하는 건지 다 잊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남자들끼리 모여 축구하고 당구 치고 게임하러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은데 주변에 꼬이는 건 죄다 남자들 뿐이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저보다 2살 어린 직원이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자기랑 낚시하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낚시도 사실 별로 해본 적이 없고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아서 거절했는데, 그 친구가 한 번만 가자고 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캠핑하는 기분도 나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그렇게 부탁을 하니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같이 놀면 뭘 해도 재미있는 정말 잘 통하는 후배이기도 했고, 사실 주말에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었거든요. 자기가 다 준비해서 우리 집 앞으로 데리러 올 테니 저는 몸만 오면 된다고 해서 토요일 아침 후배의 전화를 받고 아파트 앞으로 내려갔어요. 조금 오래되어 보이는 SUV 자동차를 끌고 왔는데, 자기가 전날에 장도 다 받고 낚시대도 다 준비해왔으니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소풍 가는 기분도 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조수석에 올라타는데, 뒷자리에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핫팬츠와 몸에 딱 달라붙는 나시티를 입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대충 인사하고는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친누나랍니다. 대체 왜 누나를 데리고 왔냐 했더니 자기 누나가 주말 내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왔대요. 누나를 데려오는 건 좋았는데 왜 사전에 말도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자가 같이 가는 줄 알았다면 옷차림도 조금 더 신경 썼을 텐데, 남자들끼리 낚시 가는데 차려입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추리닝 바람이었거든요. 후배의 누나는 저와 동갑이었고 그녀 역시 저를 처음 만나서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대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내려가는데 2시간 내내 차 안에서 제 후배 혼자서만 신이 나서 떠들고 전화하고, 그 여자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내심 뒤 여자가 의식이 되기도 했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기도 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는 계속 시골 깊숙한 곳으로 향했고 낚시터도 무슨 이런 곳을 골랐나 싶었어요. 인적도 드물고 저의 주변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착하니 시간은 오후 1시가 다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차에서 텐트와 캠핑 도구, 낚시 도구 등을 꺼내서 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후배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가만히 차 안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조금 짜증도 났고 저럴 거면 여기까지 왜 따라왔나 싶었어요. 저와 후배 둘이서 캠핑 준비도 대충 끝냈고 일단 배가 고파서 컵라면을 하나씩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저녁에는 바베큐로 고기도 구워 먹기로 하고 일단 낚시부터 시작하려 했는데, 갑자기 제 후배가 소리를 지르더니 낚시를 하는데 미끼를 안 가져왔다면서 자기가 지금 차 타고 시내 나가서 미끼를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산속이라 금방 날이 어두워질 것 같은데 자기가 빨리 내려갔다 온다고 차 끌고 가버리고 인적 없는 낚시터에 저와 그녀 둘만 남았어요. 친하지도 않은 2사람이 있으니 진짜 분위기가 뻘쭘하더라고요. 어차피 낚시도 못하고 할 것도 없어서 괜히 핸드폰이나 한번 봤다가 멍하니 앉아서 물 구경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사라진 지 2시간 가까이 지났더니 주변이 슬슬 어둑어둑해지고, 아무리 5월의 날씨라고는 하지만 산속이라 쌀쌀하더라고요. 추워서 텐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옷도 얇게 입은 그녀가 그냥 밖에 앉아있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추우니까 텐트로 들어가자고 말했고 자기도 추웠던지 냉큼 텐트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뭔가 둘이서 할 것도 없었고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 맥주가 있길래 맥주 2캔과 과자를 좀 들고 들어가서 둘이 같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니까 금방 편해졌고, 저희는 나이도 동갑인데 말도 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싸가지 없고 이상한 여자인가 보다 싶었는데, 이렇게 친해져서 이야기하니까 생각보다 성격도 좋은 것 같고 괜찮더라고요. 술도 좀 약한 편인지 맥주 2캔 마셨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후배 놈은 아직도 올 생각을 안 하고 둘이서 이야기도 할 만큼 하다가 진짜 할 일이 없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소원 들어주기를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뭐 해주길 원하냐고 제가 물었더니 자기가 요즘 어깨가 뭉쳤다면서 안마를 해달라더군요. 짧은 나시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 안마를 해줬고, 그녀가 저보고 손이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좋고 무르익어가는데 후배가 낚시 미끼를 사왔다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주변은 어두워졌고 저와 그녀는 둘 다 술도 한 잔씩 마셨겠다. 낚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후배도 기왕 이렇게 된 거 고기나 구워서 술이나 먹자고 해서 바로 불판에 삼겹살 올리고 아이스박스에서 소주를 꺼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에는 별도 다 보이고 밖에서 고기 구워다가 텐트 안에서 술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정말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술 마시다 보니 가장 술이 약한 그녀가 먼저 텐트 구석으로 골아떨어지고 저와 후배 둘만 남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오늘 누나 왜 데리고 왔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냥 데리고 왔다고 아무 생각 없다고 말하던 후배였지만 제가 계속 따지고 물으니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후배가 평소에 자기 누나한테 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사진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성격도 좋아 보이고 마음에 들어서 소개받기를 원했었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늘 낚시를 가자고 했던 것이고, 아까 미끼 사러 간다고 내려갔다 온 것도 전부 다 우리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했지만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녀의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나쁘지 않아서 계속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날은 그렇게 술 마시다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낚시하러 온 거니까 후배와 둘이 낚시를 좀 즐겼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가 라면 끓여서 같이 아침을 먹고 일찍 서울로 올라왔어요. 후배가 저희 집 앞에 저를 내려주려고 하는데 뒷자리에 있던 그녀가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머뭇거리길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녀석 빼고 우리 둘이 만나자고 말이죠. 그녀도 좋다고 말하면서 웃더군요. 그렇게 만나서 2번 데이트를 더 하고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만나보니 생각보다도 더 잘 통하고 서로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1년 정도 만나고 드디어 올해 초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들 소개시켜줬던 후배는 이제 제게는 처남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밖에서도 저를 매형이라 부르며 잘 따라다닙니다. 이제는 그때처럼 셋이서 놀러 다닐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날 밤에 그 분위기가 아직도 종종 생각이 나곤 합니다.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녀와 함께 셋이서 캠핑을 가보고 싶네요.